오늘도 간략하게 종목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할게요.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까 하는데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개발, 그로 인한 투자 엄청나게 하겠다라는 뉴스 잡혀 있고요.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도 좀 관심 갖자라는 시각도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시장이 이제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좋은 종목, 나쁜 종목 할 거 없이 모두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 만큼 실적이 좋은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셀트리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20분 안에 판단하는 신속 진단 키트, 그리고 치료제, 그리고 마스크까지 생산해서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진은 남기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제 한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셀트리온의 실적에 크게 이제 도움이 되는 이슈는 아니에요. 하지만 네. 셀트리온이 이런 사회 이슈에도 어느 정도 반응을 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물론 나쁜 이슈도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램시마 같은 경우 매출이 계속해서 좋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세계 최대 바이오 시장인데 작년 4분기에 램시마 매출 1,000억 넘었고 올해는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보험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적극 채용한다. 이게 이제 램시마의 핵심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램시마의 변형 제형이죠. 램시마 SC가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램시마에 대한 그 편의성을 훨씬 더 끌어올린 부분이죠. 예전에 이제 셀트리온이 개인 투자분들은 많이 매수를 하시는데 제대로 수익을 못 줬어요.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완전히 달라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해외 시장의 성장 모멘텀을 제대로 받아나가면서 확실한 실적을 선사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흔들린다면 셀트리온도 대형주니까 지수에 대한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가에서 모아가도 장기적으로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는 실적 좋고 모멘텀이 좋은데 많이 빠진 종목, 그런 종목을 찾는데 계속 노력하셔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꾸준히 앞으로도 모아가는 전략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종목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둡니다. 투자액은 좋아요 찍고요. 자동차주 볼까요? 오늘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빠지는 그런 장이긴 했는데 유독 현대차의 급락이 너무 두드러져서요. 그런데 수급을 보니 또 외국인들은 사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대표적인 업종이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외출이 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찌되었던 간에 생필품을 삽니다. 먹고 자고 쓰는 데는 어쨌든 돈을 써야 되잖아요. 하지만 자동차라는 것은 이제 내구재, 한 번 살 때 굉장히 고가고 굉장히 오래 씁니다. 매매할 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고민을 또 많이 해서 구매하는 게 또 자동차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클 때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급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현상이었는데 그 2월 달에 중국 내에서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78% 급감했습니다.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이거는 거의 판매가 안 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뉴욕 오토쇼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한 9월 정도로 이제 미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주가 물론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나가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에 따른 피해 우려감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하나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중국의 부양책입니다. 중국이 소비 쪽에서 부양책을 쓰게 되면 자동차 구매 촉진 정책을 무조건 쓸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중국 소비의 30%를 차지하니까 자동차 구매가 활성화되면은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중국에서 제가 볼 때는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면서 자동차주의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으니까 중국 쪽에서 자동차 소비 촉진책이 나오는지 이걸 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후에 그 뉴스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군요. 자동차주에 대한 시각은 그럼 좋아요는 찍지 않습니다. 한 글쎄요 정도로 저희가 취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게임주 몇몇을 보겠습니다. 넷마블도 그렇고 펄어비스도 그렇고 반등을 시도하기 전부터 이들 종목은 강했어요. 웬일인가 봤더니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몇몇 게임에 대한 판호를 뭐 허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뭐 영향이 있는 종목이 몇 개나 될까 싶지만은 그래도 한번 좋은 호재인지 좋은 뉴스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호재라고 볼 수 있죠.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이 뭐 매출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 펄어비스 이슈가 조금 더 중요한데 그 자회사인 CCP 게임즈의 이부 차이나가 중국 판호 발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직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승인한 건 아니에요. 이 회사는 자회사인데 아이슬란드 개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분은 네.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외자 판호 발급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 게임의 판호를 완전히 발급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외자 판호가 발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에도 판호를 개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슈는 아직 소멸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한되는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상반기 내로는 방한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판호 발급이 해제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받는 게임주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그렇다고 게임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흔들림을 감수하고까지 매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시장이 안정되고 판호 발급 규제가 해제되는지 보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종목 이야기 여기까지로 할게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지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13일의 금요일입니다. 뉴욕 증시는 33년 만에 최대 폭락을 보여줬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이런 경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3월 13일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 넘게 하락하면서 177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7% 넘게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520선에 마감한 상황입니다. 하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어제 8년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발동될 줄은 정말 아무도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9.11 테러 이후 19년 만에 발생이 된 건데요. 시작 1800선에서 시작을 했다가 17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1680선까지 내려갔다가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여가면서 1760선에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개장 직후 4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20분 정지 이후에 또 다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요. 장의 초반 대비 500선까지 무너지면서 48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낙폭을 줄여가면서 7% 넘게 하락률을 보였지만 52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징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시 20분 기준입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는 5% 넘게 급락률을 보이면서 17,43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1% 넘게 그래도 다른 지수에 비해서 조금 낙폭이 줄여졌네요. 1% 넘게 하락하면서 2,880선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콩 지수도 3% 넘는 하락률 보이면서 9,360선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어제 13원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10원이 넘게 폭등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3시 기준으로 1220원선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피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으로 오늘도 1조가 넘는 매물을 내놨습니다. 기관 내에서 연기금 쪽에서 오후 들어서 조금 매수 우위를 보이긴 했는데요. 5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 또 개인도 4,7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사들여줬습니다. 기관 1,300억 원,
외국인은 1,7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기관은 3,123억 원 매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장 초반에 코스피 시가총액 200개 중에서 199개, 199개가 파란불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장 초반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은 낙폭을 줄여갔습니다. 상위 종목 모두 결국은 파랗게 멍이 들면서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빨간불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0.3% 빠지면서 82,500원에 마감이 됐고 삼성전자도 1.6% 낙폭을 조금은 줄이면서 49,9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펄어비스가 조금은 웃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1%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16만 4,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쪽에서 게임에 대한 호재가 나오면서 그래도 조금은 상승해줬습니다. 1%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16만 4,20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일중 그래프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전장에서 5만 원을 이탈하면서 46,900원까지 저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오후장 들면서 기관 내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보여줬고 조금은 만회를 해주면서 51,400원까지 보여줬지만 조금 다시 반납을 하면서 49,950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하향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올라가주면서 84,500원까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좀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0.3% 빠지면서 82,500원에 마감했습니다. 다음 현대차 살펴보겠습니다.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고 또 투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많아지면서 현대차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10% 넘는 급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8% 넘게 하락하면서 87,200원에 하락 마감을 했고요. 저점 대비 그래도 조금은 만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양약품 살펴보겠습니다. 일양약품은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개발 기간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연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찍으면서 28,950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28,950원 상승 마감으로 종가 형성됐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김다한이었습니다.